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참 재밌는 글입니다. 저는 이런 글을 보면은, 야, 정말,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아요. 왜냐면은 전혀 우리가 환자를 봤을 때 신경도 안 쓰고 우리 의식에 있어서는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글을 썼다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찮은 어떠한 그 환자에서 발생되어지는 어떠한 동작을 포착해가지고 글을 남겼다는 것.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글입니다. 자, 우리가 어려운 어떤 병증을 잘 이렇게 묘사하는 것도 어렵지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환자의 어떠한 행동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의미를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 이 글의 대표적인 글입니다. 이게 상한론에서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나오고 금계유락에서도 이런 유사한 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자를 봤을 때 어떤 거 하나 일거수일투족 그 사람의 말하는 습관이라든가 말이 빠르다든가 저처럼 예를 들어서 소리가 높은 경우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저음인지 또는 목소리에 가래가 껴 있는지 습과 담이 있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죠. 발안을 지나치게 시켰고 나서 이런 소리. 발안을 많이 했다. 그러면 이게 이른바 이 사람은 진액이 고갈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발안 갖다 했으니까. 아, 이 사람은 요즘 말하면 체액이 소모가 많이 되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차수, 깍지를 끼고, 차수자무심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제 표현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죠. 가슴을 이렇게 하는 거죠. 손을 끼고 또는 팔짱을 끼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팔짱을 이렇게 끼는 거, 팔짱을 하는 거. 자, 이 행동이 도대체 왜 이런 환자가 한 거를 준경은 기록으로 남겼을까요? 자, 이렇게 한다든가 뭐 이것도 크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가슴을 이렇게 눌러줬다. 그리고 심하가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서 욕득 앉아 눌러주려고 하는 경우는 계지 감초탕으로 치료한다. 여러분 약도 보세요. 증상은 막 심하게가 막 가슴이 벌렁벌렁 거려가지고 그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 같은 행동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처방은 어라 도대체 이 정도 약 가지고 이게 치료가 되느냐 이거죠. 계지 감초, 계지하고 감초 딱 두 개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약을 쓸 때 여러분들 약 쓸 때 계지하고 감초를 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심하게를 진정시키는 작용이 계지와 작약이 있다, 감초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는 대량을 썼다는 거, 양을 굉장히 많이 썼다는 거. 조금 쓰는 게 아니라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작약을 예를 들어서 8g을 쓴 거하고 작약을 16g을 쓴 거하고 작약의 효능이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는요. 저도 요즘에 그 처방을 개수를 줄이는 대신 어떠한 그 군약에 해당되는 약은 대량으로 써버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물론 아주 강한 약은 조금 피하고. 그러니까 사물탕을 쓰더라도 사물탕을 예를 들어서 뭐 4g, 뭐 6g, 8g이 아니라 사물탕만 뭐 한 16g, 24g 심지어는 대량으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쓸 때보다 효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 고방도 계지 감초탕도 그런 쪽으로서 그저 뭐 감초 뭐 2개, 3개 넣는 거하고 여러분 한 첩에 예를 들어서 뭐 많이 집어넣는 거하고 약 효과가 판이하게 다를 수가 있다는 거. 이런 거 우리가 그 시간이 남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중용에 그런 말이 있죠. 산은 뭐냐면은
한 점의 흙들이 모여서 산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산에는 한 점의 흙 속에는 보물 재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한 점의 흙들이 모여가지고 산을 이루었을 때는 거기에는 짐승도 살고 나무도 자라고 금은 보화가 산 속에 그 흙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강물은 결국은 뭐냐면은 그 강물도 요런 물잔에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서 된 거잖아요. 이 물잔에는 여러분 물고기도 살지는 않지만 이 물들이 모여서 아주 어마어마하게 모이면은 자연적으로 이 속에는 물고기도 살고 여러 가지가 다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약도 한 가지 약일 때하고, 그러니까 분량이 적었을 때하고 그 양이 많이 몰렸을 때하고 어떠한 그 치료의 영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지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거. 예. 그러니까 약의 종류를 15가지를 쓸 게 아니라 10개로 압축시키되 그 중에서도 군약에 해당되는 거, 군신에 해당되는 약들은 정말로 그 몇백 g씩, 250g씩, 심지어는 500g씩 그냥 막 대량으로 쓰면은 효과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더 좋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게지 감초탕을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대량으로 썼을 때 여러분 마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요즘에는 이제 마왕 같은 경우는 뭐 제 후배가 말로는 미국에서는 마왕이 못 쓰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약간 환자들한테 유해성이 있는 약재들은 자꾸만 이렇게 우리가 금기약으로 되어 있는데, 참 마왕이나 예를 들어서 대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묶이게 되면은 정말 곤란하죠. 자, 이 조문은 비록 간략하나 병근을 근거하고 그 병정도 갖추었기 때문에 그를 이루었다. 뭐 갈근탕증에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했죠. 땀을 흘리지 않으면서 항배강증, 한강 수수하고 땀을 흘리지 않았다. 딱 2개 있잖아요. 그게 바로 글을 쓰는 데 있어 핵심적인 거. 병근이 있다. 앞에서는 막 갈근탕은 땀을 흘리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병정이 뭐죠? 항배수수죠. 그게 병정이. 이 조문에서는 뭐죠? 병근이 심계죠. 병의 정은 뭐죠? 차수자모심이잖아요. 그 병정은 알고 보면은 병근의 증상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런 말 제가 예전에 썼죠. 채용 이론. 중경서에 보면요. 이분들이 이런 말을 채용 이론. 본체와 작용. 본체와 작용은 같다. 같은 뿌리이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병정이라고 하는 것은 용이에요. 용. 병근은 본체에 해당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의 뿌리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이게 그 주자 철학에 있어서 그 정의천 선생의 아주 그냥 그 핵심적인 거거든요. 중용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중용의 가르침은 뭐냐면 채용 이론, 현미무관. 이거 제가 예전에 했던 건데 여러분 아마 또 잊어버렸을 거예요. 이거 외우셔야 합니다. 현미무관. 현, 드러난 거. 미묘한 거. 그러니까 미는 뭐냐면 작은 게 아니에요. 현은 바깥으로 드러난 현상이라고 하면은 그 현상의 원리를 미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와 현상은 틈이 없다 이 소리예요. 멋있는 얘기죠. 이거 우리가 주역을 배울 때, 정의천의 서문을 배울 때 정의천이 이 말을 썼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 성리학에 있어서 우리가 들어가는 데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리학이라 그래가지고 주자 철학이 조선을 뭐 망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는 잠시 접어두고 거기에 학술적으로 중요한 원리 같은 경우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자 철학이 조선을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나쁜 쪽으로 망하게 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가 다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식론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채용 이론.
예. 중경서도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굉장히 정말 드라마틱한 거예요. 그대로 다 중용의 사상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중용책 공부 안 해도 돼요. 상황에 따라서 그대로 다 하잖아요. 그리고 글 쓰는 방식도 짧은 글이지만 이 짧은 글인데 얼마나 이 글이 후세 사람들이 범접하기 어려울 정도로 글을 갖췄다는 거. 예. 자, 요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병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병근의 현상이다. 병근의 현상이다. 병근은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몸속에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복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하면 병근은 여러분 우리가 추리해야 돼요. 병근은 추리하는 겁니다. 그러나 병정은 뭐죠? 현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격할 수가 있는 거. 경험되어지는 사실이에요. 병정은. 그러니까 그 병정은 병근의 바깥으로 드러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병정을 통해서 병근을 파악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 병근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근거로 아느냐. 병정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병정은 병근의 현상이다. 모습이다. 예. 이게 바로 이론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현상과 그 현상에 숨겨져 있는 원리, 이론 이런 것이 유식하게 말하면 채용, 이론, 현미, 무관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병정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미유는 맨 나중에요. 병정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능히 그 병근의 경중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있지 않다. 자, 제가 또 지나간 얘기 또 한 번 하겠습니다. 맹자가 인의예지라는 인의예지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인의예지가 우리 성 가운데 인의예지가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감정을 통해서 이 감정은 어디서 나왔는가?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사양하는 마음, 부끄러워하는 마음, 구별하는 마음. 이 도대체 이와 같은 감정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것이 바로 인의예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맹자의 어떤 그런 것을 도덕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은 현상에 있어서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현상을 통해서 이 현상의 뿌리가 무엇인지 원리가 무엇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것을 나무하고 물에다가 비교를 했습니다. 자, 강물을 따라서 올라가면 이 강물의 원류에 만나는 거죠. 나무 가지를 따라서 들어가면은 나무 뿌리에 만난다는 거예요. 이게 현상입니다. 이게 현상학. 예. 현상. 이 현상에 대해서 불교가 들어와서 마치 인과론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인과론은 불교적인 용어지만 실질적으로 인과론은 자연의 일반적인 현상에 대한 거예요. 해석입니다. 예.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중경의 글은 이런 것들을 다 포용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채용 이론, 현미무관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와 같은 병의 증상들을 통해서 병을 기술하는 방식에 있어서 놀라운 표현력을 가지고 있다. 중경서는. 예. 자, 이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글인데 그 한태지에 나오는 얘기예요. 예, 비유하건대 자, 뿔이 있다. 짐승이 어떤 뿔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것이 소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뭐, 뿔이 있는 동물이 여러분, 소만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론이니까. 예. 이것은 그냥 개론적인 거죠. 예. 뭐라 그러죠? 귀에서부터 이 렵이, 갈기가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갈기와 뿔을 통해서 말과 소의 그것은 독특한 모습이다. 예, 독특한 모습. 예. 그렇기 때문에 병정은 알고 보면 또한 모든 병독의 그 독특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현상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내재적으로 어떠한 병독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독특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병정은. 예.
그 병독이 흉복에 잠복되어 있어서 비록 초갑에 확진을 얻지 못했을지라도 예. 심계가 여러분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 또 환자가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도 잠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병정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차수자 모심했다고 하는 그와 같은 사실, 어떤 사람은 좀 딸꾹질을 한다, 하품을 한다, 그와 같은 거 전부 다 병정이잖아요, 여러분. 예. 아이고, 잠깐만 이렇게. 네. 병정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 병독을 우리는 됐다. 예. 병정을 보면 그 병독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미지현이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니까? 미지현? 이게 중용 마지막에 나왔던 글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글은 요 말은 꼭 외우라 그랬잖아요. 자, 군자는 내외지도, 내외의 도를 합한다. 이런 말이 있듯이 미지현도 중용에 있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중경서가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기가 막히게 이런 식으로 글이 되어 있다는 거. 은미한 게 드러난다 이 소리예요. 아까 그 정의처는 이것을 채용 이론이라고 해요. 현미무관. 그 미묘한 거. 이것은 일종의 원리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원리. 현은 뭐냐면 현상. 원리가 바깥으로 드러난 현상. 예.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거, 저는 자연과학은 거의 우리가 물을 봤을 때, 물은 뭐죠? H2O잖아요. 근데 물은 우리가 현상에서 보이고 H2O는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물 밖에 H2O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예. 그래서 H2O가 미라고 했을 때, 현상은 뭐냐? 물이죠. 일종의. 제 표현이 크게 틀리지는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지현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예, 외워야 합니다. 미지현이라는 이 용어를. 그러면은 상한론이 얼마나 잘 쓴 글이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고, 우리가 환자를 볼 때 이 현상을 통해 가지고서 이 숨겨져 있는 미묘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미는 뭐냐? 예, 병독이죠. 병독. 현은 뭐냐? 병정에 해당되는 거죠. 병정 또는 병증. 예, 우리가 병증 이런 거죠. 이게 바로 증후학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증후학이라는 거예요. 증후. 그러니까 후라고 하는 건 뭐죠? 병에 대한 반응이에요. 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데 여러분, 제가 참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 증후학. 이 증후학은 뭐냐면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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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변. 예. 아이고. 예. 병에 대한 반응이다. 병에 대한 반응이다. 그게 바로 증후예요. 그게 바로 미지현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채용이론 현미무관. 근데 중경서는 놀랍게도 그렇게 표현이 돼 있다는 거예요. 예. 멋있죠, 글이. 자, 그런데 이 글이 여러분 조금 잘못 이해하면은 우리가 자, 차수자 모심은 병정이고 심하게는 병근이니, 심하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차수자 모심해가지고서 진정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예, 눌러서 진정시키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조문의 순서는 이렇게 쓰는 게 낫다. 심하게 하야. 심하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손으로 가슴을 눌러주는 것은 욕독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심결에 어떤 사람이 그와 같은 행동을 했다. 예, 그런 것은 이 사람이 심계 또는 여러분 정서적으로 심계까지는 안 가도 불안했을 때. 그러나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 예. 그거는 요 조문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치 후에 그 병정을 보고 그것이 탈핵 망양의 조짐이라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 고로 계지 감초탕. 그래서 조짐이에요. 완전히 망양증으로 빠진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 극함에 그 극해서 번조에 이르게 되면은 이럴 때는 감초 건강 부자로 치료한다. 처음에는 감초 건강만 가지고 합니다. 예. 계지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리고 나서 감초 건강 부자가 바로 사역탕이죠. 그러나 감초 건강탕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거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 자 사람이 차수자 모심 우리가 이렇게 팔짱을 끼는 것은 비단 심계를 진정시키기 위한 뿐만 아니라 알고 보면 요즘 말하면 체온을 보존시키기 위한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움츠리고 팔짱을 끼고 이런 것은 어딘가 모르게 자신의 체온이 저하됐기 때문에 체온을 보존시키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건 책이 없죠. 책이 없는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망양의 조짐이기 때문에. 예. 기본적인 체온이 지금 떨어져 가고 있는 상태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계를 많이 거치게 되면은 계지가 부자탕도 일어날 수도 있죠. 예. 그리고 또 단순히 이렇게 살짝 심계 정도만 나타났다 하면은 예. 계지 감초탕 또는 감초 건강탕. 더 심해졌을 때는 감초 건강 부자탕. 예. 이것도 뒤에 가면은 예. 나옵니다. 이 조문이. 예. 자, 이런 거는 뭐 다른 경우는 없는데 저만의 이제 느끼고 일종의 감상문이에요. 짧게 쓴 멘트예요. 예. 자, 참 뛰어나다. 저 사소한 습관에, 예. 사소한 환자의 습관을 통해서 병세의 조짐을 잠깐 사이에 포착했다. 순식간에 포착을 했다. 예. 중경의 안목은 도대체 어떠한가? 예, 과연 어떠한가? 요즘 말로. 여러분, 이거 그냥 우리말 쓰듯이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한영 씨가 뭐 한문을 잘해서 한문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 한문은 알고 보면요, 우리하고 비슷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우리가 말을 만들어내면은 그냥 얼마든지 여러분 쓸 수가 있어요. 몇 가지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으면은. 자, 저 사소한 습관에 병세의 조짐을 잠깐 사이에서 포착했으니 도대체 중경이라는 사람의 관찰력은 도대체 어떤 종류지? 이런 뜻이에요. 예. 병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은 심각하죠. 예. 이거 제가 다 느낀 겁니다. 초보자 시절에 심계하고 막 이러는데 막 가슴이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하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심각한 병이죠. 근데 처방을 알고 보니까 별것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우리 의식에는 여러분 고방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게 있어요. 계지하고 감초가 고친단 말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마음속에서. 이것은 본원에서 터득하지 않으면은 그 누가 능히 이와 같이 판단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중경서의 처방을 공부하는 거 바로 이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깨닫는 게 분명히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했는데 항상 본질에서 병의 증상과 처방을 터득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누가 능히 이와 같이 판단할 수가 있게. 예. 이 글을 통하면 저는 항상 이런 감정을 느꼈어요. 예. 자, 다만 심하게 초래되는 원인이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 불이불다 많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심하게 원인이 많다 이런 소리죠. 다만 그 열성으로 인한 경우는 보통 우리가 시오, 가, 용골, 모르탕으로 하고 여러분 발환하고 나서 심하게가 생기는 거는 우리가 그 환자를 보는 임상에 있어서는 거의 드문 케이스잖아요. 거의 없다고 봐도 되죠.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꼭 의사가 발환시킨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원인에 의해 가지고서 땀을 많이 흘릴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나 일반적으로 열성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오 그럴 때는 가, 용골, 모래탕 또 진액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아감초탕 또는 구감초탕으로 하죠. 예. 또 정수증으로 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영계감초탕, 영계출감탕, 예. 또는 예, 오룡산, 심지어는 오룡산, 예. 이런 것도 쓸 수가 있다는 거. 또는 화곡, 화훈, 소침 이와 같은 거, 예. 화사법이라 그러죠. 그냥 화사에 의해서 잘못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게 발환을 시키죠. 그래가지고 화사로 인했을 때 보통 심하게라든가 예, 경계 증상이라든가 막 두려움을 갖는다든가 이렇게 막 나타납니다. 예, 이럴 때 심하게가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또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그때 치료하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지 감초탕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그것은 망향의 조짐으로 들어갔을 때에 해당되는 거고 그것은 다 누구나 다 그러면 계지 감초탕을 쓰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확률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 확률로 어떤 경우가 60%, 70%에 해당되고 80%에 해당되는 얘기지 모든 것이 다 계지감초탕으로 치료된다는 거 아니라는 점. 예, 그것을 감안하시기 예,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여러분 예, 계지하고 예를 들어서 감초는 일반 약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 사군자탕도 심계에 얼마든지 쓸 수가 있다는 거. 예, 그럴 때는 공룡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많이 씁니다. 예, 그리고 후세방에서 소염, 진피, 곽향 이런 것도 진정시키는 거, 심장을 진정시키는 데서 굉장히 좋은 약이라는 거. 예. 아, 제가 고방 이런 강의한다 그래서 어떤 그런 약을 안 쓴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지라든가 아니 곽향이라든가 자소엽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예. 어떻게 보면 기제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를 치료해 주는 약이라고 하면서 예. 이런 데 진정시키고 소화를 진정시키고 감정도 예, 진정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약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처방을 공부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편견이에요, 편견. 예, 편견. 괜히 환자들한테 싼 약을 쓰면은 괜히 환자들한테 미안하고 비싼 약을 써야지 만족을 하고 자기 만족이 되죠. 야, 나 이거 혹시 나쁜 놈 아닐까? 이렇게 싼 약재로 예,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 없다는 거. 예, 곽향, 소역, 진피 정말 좋은 약입니다. 예, 분신기운 같은 경우 제가 아는 그 후배 한 분은 분신기운을 아주 잘 쓰는 분이 계셨어요. 너무 좋다고. 예, 여러분 분신기운도 크게 보면은 이수지제잖아요. 이수지제인데 결국 예, 기제죠. 그것도. 그러니까 분신기운 같은 거. 활용할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고가의 약만 약이라고 생각하는 편견을 갖지 않았으면 천마 같은 거 머리 어지러울 때 천마 쓰면 흐뭇하죠. 그러나 고방을 공부한 사람은 천마 같은 경우 없으니까 꼭 그렇게 고가약을 쓰지 않고 여러분 백법, 택사, 진피, 소염 이런 거 가지고도 어지러움증 고친다는 거. 예. 훨씬 더 많습니다. 일본 그 고방가도 제가 말씀드렸죠. 어지럽고 머리 아플 때 기본적으로 무조건 쓰는 약이 오룡산이라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예. 그 이유를 제가 아는데 결국은 수분 변조증을 이해하고 나서 예. 왜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수분이 우리 몸의 70%잖아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수지혜를 잘하는 게 70%는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군자탕도 좋은 약이죠. 예. 거기에 백출이 있죠. 백복이 있죠. 예. 기본적으로 70%는 먹고 들어간다는 거. 수분 조절만 잘해도. 예.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계지, 곽향, 예. 진피, 예. 뭐 심지어는 뭐 대복피, 뭐 이런 거. 예. 활용을 많이 하시기 예.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